기억에 한 2, 3년 전부터 제일 핫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자, 정시를 늘려야 된다. 수시 너무 많다. 근데 그전에는 수시로 거의 대다수를 뽑는 쪽으로 기조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다. 수시로 학생들 뽑는 거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정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후보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합리적 비율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50% 선에서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입 수시에 디지털 인재 전형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디지털 이쪽에 대한 강화를 좀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아주 파격적이에요. 여기도 수시 전면 폐지, 정시 50% 수능하고 내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정시를 하는데 50%는 수능이고 그다음에 내신을 또 합해가지고 선발을 하겠다. 정시는 일반 전형 80%, 그다음에 특별 전형 20% 해가지고 일반 전형으로 80% 학생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배려자나 특기자로 20%를 선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공교육과 사교육 입장에서 보실 때 현재의 입시를 봤을 때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선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교육 입장에서는요. 이게 100% 이게 옳다, 저게 옳다로 안 나와요. 뭐냐면은 국영수 수능 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정시 100%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진로 진학이나 컨설팅 중심으로 수시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시를 넓혀야 된다. 네, 수시를 지금보다는 지금 60% 정도 되지만 훨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사교육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한 뇌피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수시 100%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시 100%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하게 수능을 볼 게 아니라 대학별 고사로 변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필고사 존재나 뭐 사물정책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고사 쳐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면접하고 대학 공고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대만 딱 봐도 문제를 갖다가 일선 강사들도 이거 풀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서울대 면접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 비율 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되게 좀 추상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욕먹지 않고 저쪽에서도 욕먹지 않는. 근데 의도는 조금 드러나죠. 왜냐? 아까 수능에서 볼 때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겠다라고 나왔고 다른 후보들이 정시 50%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합리적 비율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수시를 갖다가 현행 유지 또는 현행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수시를 확대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한 게 수시가 과도한 대학은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워딩상 볼 때 수시가 과도한 대학. 과도한 과도한의 기준이 어느 수준이냐. 누군가는 70%가 과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80%가 과도하다. 누구는 50%도 과도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학교마다도 대학마다 그 수시 정시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회학과 상위권 학교들일수록 수시 비중이 높았었고요. 건동 라인에 가면은 이제 반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학교들 오히려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수시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교과 비중이 상당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대학마다도 이게 니즈가 다른 거예요. 니즈가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입시에서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수시 100%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시 100%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 저도 수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시라는 기회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시에서 대학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다 2월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5대5라는 형태로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수시 모집 단계에서는 60%를 수시 그리고 정시를 40%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수시를 폐지하자, 수시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시는 학종이다. 라고 하는 좀 천편일률적인 생각이 좀 지나치게 그렇죠.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수시에는 좀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학종보다는 교과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고나 아니면 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서도 지방에서 좀 내신이 좋은 애들도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나온 기본적인 게 결국 그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기회의 공정, 균등 여기에서 등장한 제도이거든요. 오히려 정시라고 하는 건 결과의 공정만을 얘기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라고 할 때는 똑같은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하는 시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공정이나 아니면 결과의 공정 둘 다 어느 것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지금 뭐냐면 그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수시는 학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지역균형 교과전형을 신설해라 라고 하는 형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만들어 놓고 정성평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일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상위권 대학에서도 고대를 보고 이거 좋은 방법인데 라고 하면서 내년 올해 입시부터는 정성평가 비율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신이라고 하면 합불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번 고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더 낫지. 그러니까 수시를 무작정 막아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이거를 좀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정시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수시만 바라지도 말아야 되고 정시만 바라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문과는 수시로 가라, 이과는 수시 정시를 다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무조건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시 100%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회 공정과 결과 공정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수시라고 해서 그게 결과 공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충분히 변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대입 전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형을 두 가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저는 논술 전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논술 전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논술 전형이 우리나라로 와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하는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줄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 애들이 줄줄 쓰면 패스 논패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에서 그걸 갖다 누가 이걸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전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논술은 100% 사교육이다 이게 교육부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논술이 100% 사교육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자기의 의사나 어떤 사실 뭐 의견, 감정을 갖다가 글로서 표현하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이걸 갖다 100% 사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규제하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말을 잘 들었죠. 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논술 전형을 다 없애고 이걸 갖다 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종 전형 자체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대학 기여금을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수능 전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3점대가 넘어가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 줄줄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니까 최저를 다 맞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꼼수가 늘어나는 거죠.
대학 입학자가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들 전형 설계하고 이공이 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괜히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이게 점점 제도가 변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도 도입할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계속 규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시문도 교과서 밖에서 내지 마라라고 하니까 또 어떤 평수가 등장을 했냐면은 구석진에서 내요. 아 저기 아니야. 저기 논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철학 교과. 한 줄이. 네. 그러니까 평생 학생들이 철학 교과서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내요. 왜? 전국 교과 내에서 냈다 이거. 그치. 네, 그거는 그래서 좀- 어쨌든 애들이 처음 보는 건 똑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그냥 제도 자체가 변태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그냥 손을 좀 놓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네.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논술이 우리나라의 논술을 전제하고 있진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프랑스의 현재 바칼로레아 같은 정의랑 형태의 논술. 무엇인가. 근데 네. 그런 형태로 과연 대학이 갈까라고 하는 게, 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아직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의 합격자들을 분석해 보면, 네. 그러니까 문과 논술과 이과 논술을 보면 네. 이과 논술은 수학이 1등급이 꾸준히 나온 애들이 그렇죠. 주로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과학이 많이 반영되는 애들은 과토까지 손대는 애들.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상위권 대학에 논술을 합격하고,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정말 1등급이 나오는, 네. 그리고 그 사회과학 영역은 뭐였죠? 수학이 조금 더 2등급 이내에 네네. 되는 애들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저는 좀 논술 강사로서 좀 많이 보는 게 국어 1등급 나온다고 해서 논술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수학은 그것들이 부분들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국어가 1등급이 다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실력이 실력이 이렇게 있어야 있다라는 된다. 거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력. 글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게 사교육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논술과 수능 성적 간의 특정 과목 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논술이 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좀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는데, 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학 논술이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 지금과 같이 논술은 축소되거나 폐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교육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교 과정 내로 이제 협소하게 줄여버리다 보니까 그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뭐냐면 제시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써야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논술 가지고 뭐 답이 다 있어요. 다 있죠. 써야 될 내용들 다 있고 써야 될 분량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변태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되게 좀 좋은 전형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면접을 보는 대학별로 이제 신청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논술에 있어요. 논술 문제 추가형이고 이게 재탕 3탕이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논술 축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규제 자체가 눈 가리고 아무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논술을 축소하고 네. 대학에서 그 논술 기승을 위한 면접, 대학 면접을 면접 가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러니까 아니 거죠. 공고사를 왜 규제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요. 네. 그러면 네. 생각하시는 게 수익 100%. 네. 대표님은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한 5대5.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은요, 제가 대치동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현수막에 모고 정당에 있는 후보께서 그분 당선되셨어요. 그분께서 수시 50%를 공약, 정시 50%를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 어디가 유리한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정시 50%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리한 쪽은 빠네요. 그렇죠. 대치동 근처에 있는 애들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왜 여기에 찬성을 하느냐? 그게 이제 언론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능은 극지한 조건이죠. 왜냐면 내신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예측이 돼요. 얘가 최종적으로 지금 되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 이상 못 나온다라고 하는 한계가 이미 지어지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좀 대학별로 보게 되면 그 수시라고 하는 게 종합전형, 네.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형태더라고요. 진짜 활동형 종합전형하고 네. 교과형 종합전형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지하는 복권은 활동형 그 종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좀 간과하셔 버리는 거죠. 근데 네. 이게 학종 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해봐도 사실 학종 자체가 난이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다만 귀찮다요. 귀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미래 컨설팅을 할 때도 네. 제가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 주제를 갖다 같이 논의를 하고 하지만 대부분 뭘로 나옵니다. 구글 힘으로 나와요. 제가 모든 걸 알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게 나온다 아닌데.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은 있죠. 네, 그리고 기존의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얘 어떤 진로를 맞췄을 때 어떤 주제가 가장 적합하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경쟁력일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보가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고 본인이 좀 부지런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네. 근데 귀찮은 게 가장 큰 문제 맞아요. 왜? 찾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요? 네. 세모사.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몰락도로 일치해서 네. 아니 물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해주는 거구나.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사실 세상에 없는 되게 상의적인 그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밌게 드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3년간의 생활을 이곳저곳 까끌거리면서 네.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유리한 거 맞아. 근데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 성실도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아까 이제 대표님은 수시는 글자는 복권이다 했는데 저는 학부모 수능이. 입장 수능이 글자는. 글자는 복권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능은 희망 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그래 너 될 수 있어 될 수 네. 있어 좀만 하면은 너 1등급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한 방으로 너는 갈 수 있어. 근데 쉽지 않은 것 정시파라고 같아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정시파, 수시파가 있는데 학교에서 정시파들이 보게 되면 집중은 하지만 이게 네. 오래 가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일치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말에 있어서 저는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것보다 좀 희망 고문에 가깝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좀 수능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하면서 진단검사를 해요. 네, 버크만 진단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 내신이 잘 나오는 학생이 조금 갈라져요. 네, 갈라지고 특히 수능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이 비교적 잘 나오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게을러요.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요. 네, 그런 아이들인데 내신 자체가 사실 저희는 내신을 머리 좋다고 잘 나온다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실. 내신은 성실하고, 성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애들, 특히 게으른 애들 또는 창의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수업을 듣잖아요. 막 들으면서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 딴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꽂힌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를 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들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정신 차려보면 20분 이미 끝났어. 네, 그럼 필기 다 나가고. 네, 그래서 걔네가 내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성실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인지적인 차이, 그 다음에 공부 학습하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히 기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뭐 제가 좀 지도나 아니면은 안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능과 이제 내신의 어떤 차이라고 볼 때 단순하게 그냥 결론서 단순하게 그냥 뭐 내신이 강해서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 일치한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복합적인데 네, 그렇죠. 예외가 한두는 있을 있을 수 수 있는데. 있지만 그렇죠. 그쵸. 저희가 대부분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한테 예상 점수라고 하고 가이드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1학년 때 모의고사는 제외하고 2, 3학년 때의 그 수능 직전까지의 평균 점수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 안에서 가이드를 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컨설팅을 했는데 얘가 내신 한 3, 4, 3, 4, 5 뭐 이래요. 네, 근데 수능이 다 1등급이에요. 네, 근데 걔가 일반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제 마케팅 영업적인 차원에서는 연관관리 무조건 하셔야 된다. 아, 네, 마케팅 제조 하시니까 맡겨가지고 다른 얘기. 내신 3등급이면은 내신을 별로 올리는 걸로 하고 비교과를 때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연관관리 무조건 비싼 걸로 하셔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수능은 정시를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있긴 하죠. 네, 유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굳이 뭐 수능하고 내신하고 네, 그렇게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잘 안 근데 봅니다.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평균인가? 네.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뭔가 선택지가 되게 넓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이 뭐 5대5가 되든 뭐 이렇게 네. 되면 저는 상위권 아이들은 이것저것 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중상위권 애들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상위권 애들이 최하위권 애들이 골라가다 보면 이 중위권 중에서 좀 약간 위에 있는 애들 네. 예전에는 수시에서 걸러서 빠져지니까 그나마 자기가 노려볼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겁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적성검사가 얼마 전에 폐지가 됐잖아요. 네, 적성검사. 중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거품을 물면서 짜증을 냈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도 나름 내신 낮은 애들이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데 그거마저도 지금 사다리를 다 끊어놨다. 근데 네, 그 그러니까 학교들도 다 보면 지금 네. 논술도 했지만 적성형 논술이라고 맞아요. 해서 다른 논술을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규제가 희한한 방식의 입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대학교는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또 네.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수정시 비율이 어떻게 나오든 또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모르겠다.